여러분 안녕. 자, 오늘은 통일신라의 사상의 발달과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예술의 발달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제목으로는 통일신라의 문화, 커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상인데요. 사상은 크게 두 개로 구분돼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유학. 딱히 설명할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유학은 왜 가져왔다고 했죠? 정답은 왕권 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만큼 좋은 학문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유학의 가장 기본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요, 충과 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말을 듣고 공경하는 거, 그게 가장 기본 덕목이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자신을 충성을 바치게 된다면 이 나라는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니? 라는 생각을 통해서 유학을 굉장히 국가적으로 장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신문할 때 국학을 정비를 하죠. 교과서에 잘 나와 있겠지만 9년 동안에 여기에 나와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공부를 못하면은 잘리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치열했던 공간이었는데, 여러분들 신라는요 그 골품제가 있는 나라였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벼슬을 가기 위해서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되는 그런 게 있지만, 또 달리 말하면 신분이 좀 낮으면 뭘 해야 됩니까? 남들보다 몇 배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육두품에 있는 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수가 있고요, 설통이 있다고 하는데요. 강수는 강수량 비는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외교 문서를 굉장히 작성을 이쁘게 했던 사람으로 불리우고, 설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하죠. 누구의 자식이냐면 원효대사의 아들입니다. 스님이 결혼을, 그렇죠, 스님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이제 스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효의 아들이고 이 사람이 이제 이두라는 것을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한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소리 나는 글자로만 해가지고 만들었던 이두라는 것들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왕계라는 것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냥 알고만 있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또 누가 있냐 라고 한다면은, 근데 진골만 있는 건, 육두품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진골 출신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김대문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큰 문이 있었나 보죠, 집에. 네. 여러 가지 책을 남깁니다. 그 책이요, 화랑세기, 고승전, 그 다음에 한산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이름까지는 몰라도 이 책을 쓴 목적에 대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화랑세기는요, 우리 화랑도 배웠죠. 화랑도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이고요, 화랑세기. 고승전은 이제 높은 스님에 대한 책입니다. 스님에 관련된 책이고요, 화랑에 대한 책이고요. 한산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왜 뭐죠? 지방 제도에 대해서 배울 때 신라가 구주 5서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죠. 그 중에서 굉장히 국경선이 넓었던 한주라고 배웠죠. 그 한주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게 이제 한산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요, 이것도 뭡니까? 신라에 있는 화랑이고, 이거는 신라에 사는 스님이고요, 이거는 신라의 동네잖아요. 그래서 이 특징은요, 굉장히 주체적인
학문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신문왕이 만들었던 이 유학은 원래 중국 거잖아요. 해외에서 들어온 엘리트 학문인데 거기에 이제 김대문이 반응을 한 겁니다. 우리 것도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것과 신라의 것과 중국의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적절히 융합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것만 베낀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것만 고집한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조화를 잘 맞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독서 사은품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은품에 밑줄을 치는데 책을 많이 읽으면 세계의 관등으로 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은품이 있고요. 상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중이 있고 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 중, 하로 나눠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을 이제 우선 등용하겠죠. 다만 이제 고려의 과거제도나 조선의 과거제도, 대한민국의 뭐 사법고시와는 달리 여기에 합격한다고 해서 제일 높은 위치에 갈 수는 없죠. 왜? 골품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똑같은 이제 계급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면 높은 이제 별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유학이고요. 이제 우리는 불교로 갑니다. 자, 사실상 여기에서 시험이 더 많이 나오게 됨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불교는 크게 인물이 두 분이 나옵니다. 우리 아까 해초 배웠죠. 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원효대사입니다. 잠깐 언급을 했지만 해골물 아저씨. 원효대사인데 아들도 낳았던 뭔가 파격적인 스님이에요. 모든 건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형식적인 것보다는요 실천적인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실천을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뭘 강조하냐면 첫 번째는요 정토정이라고 해가지고 아미타 신앙을 강조합니다. 이 정토정이라는 단어는 어렵지만 몰라도 되고요. 자, 아미타라는 건 부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는 여러 가지의 이제 부처가 한 명이, 교회는 하나님이 한 명이잖아요. 근데 부처는 굉장히 여러 명의 부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처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미타라는 부처의 하는 일은요, 천국을 관리하는 부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미타 부처에게 잘 보이면 내가 죽으면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에게 잘 보이면은 천국에 가는데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신분 관계 없이 누구나 남녀 관계 없이 신분 관계 없이 누구나 이 아미타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뭐를 말을 하냐면 모든 백성들이 이 부처님을 믿게끔 대중화를 이뤄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어렵지 않아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아이고. 그쵸. 옛날에는 이 불교라는 게 미덕이 공부였어요. 이 불교 교리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유학 갔다 오고 공부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이게 나에게 수양이 되고 그럼 내가 해탈을 해서 뭐 극락에 간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 백성들은 한문을 몰라. 공부할 시간이 없어 농사 짓는다고. 그럼 공부를 못하니까 극락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이 불교를 믿으려고 할까요? 내가 죽으면 천국을 보장할 수 없는 이 불교를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난하고 공부할 시간이 없는 이 백성들에게 누구나 그냥 아미타만 외쳐라. 딴 거 다 필요 없다. 모든 건 네 마음이다. 아미타를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너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천편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실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론편도 있습니다. 이론은요, 이제 융합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여러 종파가 있었다. 불교에도 여러 종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종파는 물론 화엄종이지만 뭐 법상종도 있고요. 5개 정도의 종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신라에.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화엄종과 법상종. 그 중에서 이 원효대사는 의상이랑 친한 걸로 봤을 때 이 화엄종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보통은 봅니다. 다만 이 원효대사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의 종파를 하나로 묶어서 모든 것들은 하나로 통한다라는 것을 만드는데 원유 회통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어가 어렵지만 모든 것은 하나가 된다, 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인트로 때 그 우유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그죠? 해골물 일심사상입니다. 일심사상. 모든 것들은 뭐와 관련이 있다? 그렇지? 마음과 관련이 있다. 내 마음이 그러하다면 그러하다 라는 것을 강조했던 스님이 원효대사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면 의상이 나오는데요. 의상은 아까 전에 저희가 수업을 했으니까 그걸로 대체를 하는데, 자, 일단은 원효대사 계시고요. 의상에서 빠뜨린 거를 설명을 하면요. 이분은 뭐를 강조했냐면은, 아까 공부를 강조하는 엘리트 불교이기도 하지만, 백성들한테 대중성을 띄기 위해서 관음사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 관음사상은요, 부처는 아니고 보살님이에요. 관음보살이라는 보살입니다. 이 아미타는 부처고요. 아미타불은 부처고, 관음은 보살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아직은 이제 뭡니까? 부처는 아니고 부처 직전에 수양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보살은 매우 착한 사람이라서 내가 부처가 되기 전에 이 만 백성들한테 꼭 도움이 되고 부처가 돼야지라고 약속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 관음보살의 이제 그 약속은 이 백성들이 살아생전에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부처예요. 부처는 아니고 보살입니다. 그래서 관음보살의 말을 잘 들으면 뭘 들어주냐면 소원을 들어주는 겁니다. 소원을 말해봐. 아이고. 자, 부처의 종류는 많아. 수많은 부처가 있지만 백성들이 원하는 부처는 아미타. 내가 죽으면 천국 가기를 바라는 아미타와, 그 다음에 내가 당장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 관음보살을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합쳐져 가지고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똑똑똑똑똑똑똑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똑똑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건 들어봤죠? 이게 이 원효와 의상이 만들어낸 이제 이야기다라고 보면 됩니다. 올해의 유행어 같은 거죠. 이 유행어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유행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 유행어 뭐가 있죠? 인싸? 뭐 이런 게 인싸? 아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이런 게 유행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죽어서는 천국 가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게 해주세요 라고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원효, 그 다음에 이 의상, 그 다음에 화엄종, 그 다음에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 제가 불교 설명했고요. 유학자들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술의 발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follow me. 자, 마지막으로 예술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자, 첫 번째는 불교와 관련된 예술입니다. 아무래도 국가에서 많은 재정적 지원을 했던 파트이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재원을 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문화재들이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관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물건이었고, 특히나 대표적인 거는 이제 불국사가 있습니다. 이 신라는요, 이 경주죠.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부처의 나라와 동일시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남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물론 서울에도 남산이 있지만 경주에도 남산이 있거든요. 그 경주의 남산을 그 석가모니가 이제 활동했던 그런 이제 부처의 산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게 있어서, 그 남산을 구경 가면요, 정말 수많은 불상과 이 탑들이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이 나면은 한번 가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불국사는 이제 부처라는 뜻이고 국은 나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처의 나라다. 부처의 나라 치고는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지만 아담하고 소박하게 잘 이제 만들어 놨고요. 자, 불국사에 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석가탑이랑 다보탑이 있죠. 자, 이 석가탑은 이 탑이 갖고 있는 의미, 탑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 석가모니를 말하는 겁니다. 이 다보는 다보열애를 말하는 건데, 아까 말했죠, 부처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여기는 석가모니. 석가모니가 살아생전에 이 세상을 다니면서 불법을 설파할 때 사람들이 처음에 이 석가모니 이야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지 않죠. 그쵸? 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극락이 어딨어, 뭐 윤회가 어딨어, 뭐 이런단 말입니다. 이때 이 다보열애가 이 석가모니의 이런 불법이 사람들한테 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뭐 하냐면요, 기적을 보여줍니다.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적이냐라고 한다면은, 석가모니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할 때 갑자기 땅에서 뾰로롱 하고 솟아나는 겁니다. 그럼 없었던 사람이 땅 밑에서 뾰로롱 하고 솟아나는 걸로 봤을 때, 우와, 기적을 보여줬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걸 만들었던 왕이 누구냐면 경덕왕입니다. 신라 중기, 신라의 가장 전성기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었겠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들 석굴암이 있지요. 석굴암은 아침에 햇살이 촥 뜰 때 가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힌데, 거기까지 아침에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무튼 석굴암에 하면은 뭐 누가 계십니까? 본전분이 계시죠. 석가모니가 본전분이 계시는데, 뭐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한 번 정도는 봤겠지만 이 표정이 굉장히 엄근진합니다. 왜냐? 실제로 부처님이 이렇게 생기진 않았겠죠. 인도 사람처럼 생겼겠죠. 근데 이분은 이렇게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게 생기고, 백제의 삼존마의 본존불과는 다른 이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백제의 본존불은 웃고 있지만 여기는 웃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왕의 표정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왕의 위엄을 이제 이 본전부를 통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석굴암은 부처님을 물론 조각을 한 건 있지만 그때 당시의 이 왕의 권력이 그만큼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탐냈던 문화재라고 하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역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일본에서 뭐 대마도인가 마라도인가 줄 테니까 석굴암 달라고 막 그랬었는데, 뭐 진짜는 아니겠죠. 아무튼 그만큼 이제 굉장히 역사적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안 가보셨다면은 한 번 정도는 가서 보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종이 나옵니다. 종은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종은 상원사
공종이 나오는데 이거는 성덕왕 때. 그러니까 내가 왕 이름 적는 건 외우라는 뜻은 아니고 가장 전성기에 있었던 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수업을 했는데 성덕왕의 업적은 정전을 지급했다. 백성들한테 땅을 주면서 농사를 짓고 세금을 내거라 라고 했던 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자, 요게 이제 좀 중요한 종인데요. 이런 성덕왕이 살아생전에 굉장히 존경을 받고 후대에 굉장히 좋은 귀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 경덕왕이 이 성덕왕을 기르는 성덕대왕 신종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종소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안 이쁘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도 실패하고 만들어도 실패하고 만들어도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경덕왕 때 이거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그의 아들인 해공왕 때나 돼서야 이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만들 때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해서 생겨났던 일화가 있는데 이 종을 만드는 사람이 자다가 이제 꿈을 꿉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높은 사람이 내려와서 불교 쪽이었겠죠? 저 집에 저기 나이 먹은 노부부가 어렵게 얻은 애가 있는데 그 애를 잡아다가 여기다가 넣으면은 이제 종소리가 완성이 될 거다 라고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진짜로 가니까 노부부가 애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득을 해서 그 아이를 이제 센 물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종을 땅 쳤더니 이 아이가 엄마를 찾는 에밀레 소리가 난다는 뭐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제가 무슨 신문에서 봤는데요. 이 에밀레 종, 이 성덕대왕 신종에 있는 이 금속 표면을 채취를 해가지고 성분 분석을 했어요. 진짜 사람의 성분이 있냐라고 했는데 있겠니? 아이고. 그만큼 만들기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석가탑인데 얘가 석가탑인 이유가요. 여기에서 뭐가 발견되냐면요. 무구 정관 대 다라니경이 발견. 원래 이 탑이라는 거는 부처님이 살아 생전에 썼던 물건이라든가 부처님 뭐 고승의 그런 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시는 곳인데 우리나라엔 부처가 없잖아요. 인도 스님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탑들은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높은 이제 그 스님들의 유골이라든가 물건을 모셔놓는 곳입니다. 근데 이 석가탑에서 뭐가 발견이 되냐면요. 무구정강택 다라니경이라는 최고의 목판 인쇄물이 발견이 됩니다. 그 탑 안에 그 나무로 된 책자가 발견이 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최고라는 거는 이게 아니고요. 가장 오래되었다. 옛꽃자를 써서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나가던 탑들 보시면 유심히 잘 보세요. 저 안에 어떤 문화재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가치가 있겠지만 함부로 탑을 해체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무구정강 대다라니경이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탑이다. 아니 탑이 아니라 목판 인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화 파트는 제가 이렇게 짧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은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문화를 가르치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직접 가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그런 것들을 자신의 이런 감성, EQ라고 하죠. 여기에 넣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가 있네 엄근진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만 그때 당시 통일신라 당시에 국가에서 최고로 쳤던 건 불교였던 것이고 그와 관련된 문화재들이 많았구나. 요 정도 느낌만을 살리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수업 내용이 좀 길 거예요. 하지만 이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한꺼번에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부담스럽겠지만요. 수업을 잘 듣고 특히 제가 별표 쳐준 거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학이 현재 기준으로 일주일 미뤄졌어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수업의 중요도가 좀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수업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학교는 아니지만 집에서 공부할 때 집중해서 저와 함께 같이 역사의 세계로 빠져들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안녕.